안녕하세요. 이건세입니다. 그동안에 별일 없이 하셨습니까? 오늘 할 것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현금관리, 자금관리, 정권관리서부터 커스터머 서비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관심이 많고 또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경쟁력 관리하고 매상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한 것은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경쟁력 관리라든가 매상 관리는 실제적으로 그걸 잘하게 되면 돈하고 직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관심이 많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중요한 그 비밀 병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잘 활용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로 했던 것은 리코스토어하고 그로서리 마켓을 위주로 했는데요. 그것을만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을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간에 그래서 식당 비즈니스 하시든 또는 패스트푸드 그 햄버거라든가 또는 옷가게 미장원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하시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경쟁력은 사실은 경쟁력이 없으면 매상의 증거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하고 매상하고는 직결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은 혼자만 할 때는 경쟁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는 이미 그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심한 데는 한 브록씩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게 안에서만 있지 말고 주위의 변화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동종업계의 가게들이라든가 또는 다른 가게들을 유심히 살피는데 만약에 동종업계 만약 내가 그로서리 마켓을 한다든가 아니면 리코스토어를 할 경우에 같은 동종업계를 갔을 때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에 팔어? 담배는 얼마야? 맥주는 얼마야? 하는 그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냥 비교하고 하는 정도로만 하시고 참고 정도로만 쓰시고 거기에 민감하시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 가게를 방문했을 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스토어의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손님들의 동선이 어떻고 또는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그러한 것 또는 커스터머 서비스가 어떻다든가 하는 것을 가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가게를 방문하라고 그러면 그저 담배값이라든가 맥주값 정도만 알고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은 몰라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손님들이 오는가, 그 손님들이 어떤 것을 사는가, 또는 우리 가게에 없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 가게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는데 손님들이 사는 아이템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가게들을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먼저 방문한 것이 선제 공격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충교도 하면서 우리가 정보를 알게 되면 훨씬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특히 한국 분들끼리는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가격도 같이 맞춰서 하자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가격 단합은 불법입니다만은 그렇고 어떤 데는 서로 가격 경쟁을 하는 것에서 내가 89전에 판다 그러면 내가 85전에 팔고 이렇게 하는 가격 경쟁들을 하는데 그 가격 경쟁은 절대로 같은 파도에 타게 되면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선점을 하게 되면 먼저 올리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경쟁이 경쟁력이 있을 때 그 시기에 우리가 그 기회를 삼고
또는 그 역발산에 전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로 생각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커스터머 서비스입니다. 즉 경쟁력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커스터머 서비스는 우리가 가게 안에서 모든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경쟁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커스터머 서비스는 그 과정이 보이지 않고 결과만 보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가서 쉽게 카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이 커스터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는 항상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경쟁은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가 경쟁을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발주자가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게를 시작할 때는 이 지유에서 제일 작은 가게였는데 그 경쟁력이라든가 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네 가지 것들을 잘 해가지고 경쟁적 우위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주위에서 제일 큰 가게로 성장을 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경쟁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인하시킬 때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가격을 인상할 때도 우리 가게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력을 이기려고 그러면 경험과 이론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주인은 끝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과 평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경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종업계에서 우리가 정보가 없이는 상대편하고도 이길 수 없지만 이 세상이 바뀌는 것에 우리가 같은 그게 따르지 못하면 우리만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은 협회라든가 또는 신문, 방송, 잡지 이런 데서 얼마든지 나오니까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역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큰 공사가 있다든가 아파트를 사서 건설한다든가 또는 학교가 들어온다든가 왜냐하면 학교 같은 거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많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분들의 그 오너들은 그저 가게만 잘하고 있으면은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장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달팽이 경영입니다. 처음에는 될 줄 몰라도 나중에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아는 분이 하나가 경쟁이 하도 심해가지고 경쟁 없는 데 가겠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차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한가한 지역의 그 타운의 안에 그 가게가 딱 하나 있는 것을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고 경쟁이 없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게가 잘 되니까 2년 후에는 다른 큰 가게가 들어가지고 그 가게가 문을 닫게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경쟁이 없는 데는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먹을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낚시터에 갔을 때 낚시꾼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은 거기에서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모이지 고기가 안 나오면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경쟁력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거리가 있으니까 경쟁이 생기는 거니까 거기서 경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쟁력을 이기려고 그러면 결국은 손님이 와줘야 되기 때문에 손님의 구매 습성, 언제 사고 무엇을 사면서 어떤 결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구매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그걸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은 캐시 레지스터 여러분들이 캐시 레지스터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캐시 레지스터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일일 매상 분석을 해서 뭐가 얼마나 팔리고 몇 시에 팔리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그것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셔가 손님들한테 정확한 그 정보가 담긴
리시트를 주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귀찮으니까 대충 그냥 일 수 있는 영수증을 주는데 우리 가게에서는 상당히 자세한 정보가 들어져 있는 영수증을 줌으로써 서비스의 차별화서 이것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가게지만 광고는 필요합니다. 그 광고라는 것이 밖에서 볼 수 있는 배너라든가 또는 윈도우에 있는 사인들 또 안에서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붙은 사인들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간결하면서도 아주 심플하고 깨끗하게 문구를 작성해서 붙여놓게 되면 그것도 큰 매상이라든가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쟁력의 증가라는 것은 다 원하는 거겠지만 그것은 하나만 가지고 생기는 것이고 모든 것이 가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서부터 구입하는 양, 구입하는 시기, 물건들, 가격 또는 우리가 하는 서비스, 디스플레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라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결과 가지고 하는 게 때문에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장사는 손님이 와야 되니까 우리가 물건을 그냥 갖다 놓고 손님 제공을 바라지 말고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가지고 갖다 놓게 되면 장사는 자연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게에 손님이 원하는 물건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데 가지 않고 우리 가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번 오게 되면 습관이 들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두 번, 세 번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구성은 턴오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고 회전이 빠른 것 위주로 물건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상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매상 분석을 하면서 재고 관리를 잘해서 그래서 상품 구성을 하게 되면 훨씬 작은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반드시 오버스톡도 있을 수 있고 악성 재고, 팔리지 않는 재고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자본이 잠기고 골치가 걸리고 스페이스도 있고 왜냐면 우리는 스페이스당 단위 면적당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다 돈이 손해가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성 재고는 마이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되는 방법은 원가 생각하지 말고 싼 가격이라도 빨리 팔아버리게 되면 손님들은 같은 물건에서 싸게 팔게 되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금화 해가지고 악성 재고도 줄이고 스페이스도 좀 여유있게 하면서 자금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경쟁력을 하려고 그러면 도외시키기 마련인 것은 조명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그 가게이기 때문에 조명이 별로 필요 없고 그냥 불만 밝혀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물건을 진열할 때는 손님들한테 그 물건이 잘 보여서 손님이 사가게끔 하기 위해서 진열해 놓는데 그 진열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불만 켜는 게 아니고 그 상품이 잘 보이도록 하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가 있다. 지금 문이 열려져 있다.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밖에서도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껌껌할 때까지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것인데 타이머를 설치해서 조금 어둡기 전에 불이 들어오고 우리가 가게를 닫은 후 한참 동안까지 불이 들어왔다가 꺼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어 안에서의 조명을 잘 해주게 되면 우리가 다른 가게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비싼 가격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인정받는 좋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소규모입니다만은 처음에 안에 가게를 조금 리모델링 할 때 비상 발전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다 불이 나갔을 경우에 우리 가게만이라도 불이 들어와주면 하는 그 차별화하는 것을 생각해서 돈을 좀 들여서 비상 발전기를 설치를 했었는데요. 발전기는 그렇게 비싸질 않습니다만은 그때 해서 한 700불 정도 가고요. 라인을 다시 설치하고 그런 것이 한 1,500불 정도 들었습니다만은 한 번은 비가 많이 와서 동네 전체가 다 변압기가 물에 젖어가지고 하루 저녁을 다 불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가게에서는 촛불로 가지고 켜고 했었는데 우리 가게에서는
밖에 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 등까지 장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발전기에 돌려서 불을 켠 결과 하루 저녁에 장사한 것이 3일치의 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 설치한 각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경쟁력이고 차별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은 서론이고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진짜 배기, 알짜 배기 경쟁력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했던 방법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비어바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스페셜 세일을 한 2주 줍니다. 2주 동안만 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춰가지고 뭐 케이스당 1불 50, 2불씩을 디스카운트해서 하루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가게에서는 2주를 스페셜 세일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가게에서는 세일을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먼저 미리 시작을 해요. 그것은 가격이 레귤러 가격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세일 가격에 파니까 뭐 한 2불 정도 손해 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그 2주가 딱 다른 가게에서는 똑같은 2주 똑같이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일주일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게는 하기 전에 먼저 일주일 먼저 스페셜 세일을 시작을 하고 다른 가게에서 끝났을 때 다시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4주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못하냐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손해가 많이 되면 못하는데 사실은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 앞에 먼저 하는 것을 한 물량을 계산해서 레귤러 세일하는 스페셜 세일하는 기간 동안에 그 물량만큼을 더 삽니다. 그리고 2주 동안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일주 할 때는 가격은 세일 가격으로 더 많은 물량을 사가지고 확보를 해놔서 그 다음 주에 팔기 때문에 우리가 4주 하는 저 물량은 전체가 다 스페셜 세일 하는 물량으로 사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계산 안 하기 때문에 그 손해 나면서 어떻게 미리 하느냐 하는데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4주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은 저쪽 가게는 다 끝났는데 우리 가게는 아직도 세일하네. 당연히 저희 가게로 오게 되어 있죠. 그것이 첫 번째의 스페셜 세일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대부분의 그 도매상에서 사오게 되면 케이스 단위로 삽니다. 한 케이스에 뭐 24개 들었다, 48개 들었다 하는 케이스로 사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 5개, 6개 필요할 때도 케이스 24개짜리 케이스를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액이 많이 들고 또 뒤에서 재고가 사해서 스토리 스페이스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손님이 어떤 물건을 찾거나 또는 어쩌다가 술로 하는데 물건을 갖춰야 될 경우에는 쓰는 방법이 우리는 쇼핑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장사하는 사람이죠. 슈퍼마켓에 가면 물건도 깨끗하고 가격이 우리보다 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3개나 4개, 5개 정도는 낱개로 사와가지고 사온 가격에다가 25센트 정도 붙이게 되면 우리는 손해가 없고 재고도 없으며 손님이 원하는 물건도 채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것을 비밀병기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마찬가지로 쇼핑, 이게 스페셜 세일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또는 쇼핑 전략이라든가 또는 또 한 가지는 스토어의 레이아웃, 그 가게를 어떻게 안에 그 진열을 어떻게 하고 쿨러를 어디다 놓고 하는 것. 이것이 보통은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10년, 20년을 쓰는데 사실은 손님들이 구매 취향도 바뀌게 되고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동선이 다릅니다. 그 동선에다가 손님이 가는 동선을 바꿀 게 아니고 그 동선에다가 우리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냥꾼들이 노루에 잡으려고 노루 덫을 놨을 때는 우리가 덫을 놓기 좋은데 덫을 놓는 게 아니고 노루가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놔야 우리가 노루를 잡을 수 있듯이 손님들의 동선에 맞춰서 우리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놔야 됩니다. 그것이 스토어의 레이아웃이고요. 이 스토어의 레이아웃을 바꿀 때 어떤 기본은 어떤 거 있냐면 손님들이 꼭 사야 되는 아이템, 밀크라든가 또는 그 기본적인 아이템, 빵, 뭐 이런 거 또는 빨래 하는데 쓰는 것들은 이런 것은 꼭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가게에서 제일 깊숙한 쪽으로 놓고 손님들은 그것은 꼭 사야 되니까
손님들을 가게 안쪽으로 유도해가지고 그동안의 모든 물건들을 진열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건너편 가게에 뭐가 얼마가 팔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나오는 세일즈맨들은 오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슨 뭐가 얼마에 팔고 있으며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을 아주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일즈맨으로부터 받는 그 장사 정보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일즈맨은 각 스토어마다 다니는데 할당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중에 나는 인벤토리 컨트롤에서 우리가 오더 시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일즈맨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확인만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와서 오더하는 데는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가게에 15분을 할당했다면 5분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10분이라는 기간이 남습니다. 그 10분 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의 세일즈맨이 다니는 가게의 인포메이션을 소상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일즈맨을 도와줬기 때문에 세일즈맨이 알고 있는 정보를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고의 정확한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일을 할 때 매상을 늘리는 것을 위주로 목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는 매상이 또 중요한데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손님의 숫자입니다. 그 고객 숫자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스페셜 세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게 조금 적게 남더라도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쟁력이 느리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가게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매상에 늘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매상은 손님이 늘게 되면 손님이 는다는 손님 숫자를 늘게 된다면 결국은 고속도로를 깔아놓는 것 똑같습니다. 고속도로만 깔아놓으면 그 위에다가 뭐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 숫자를 늘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손님 하나당 구입 가격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도 늘게 되고 매상도 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할 것은 우리가 그 손님을 늘리는 방법은 우리가 가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니 오더를 판다든가 또는 버스 패스를 판다든가 웨스턴 유니언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어차피 간에 손님이 우리 가게만 올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대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게를 처음 왔을 때 매상은 작은데 손님 숫자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한 손님 하나가 사는 가격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 숫자 하나 보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제 예상에 맞아가지고 지금은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은 영업시간의 연장입니다. 영업시간의 연장은 어떤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선의 가운데 토막만 살 때는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마리를 살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 살 때는 가운데 토막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마리 샀을 때 가운데 토막의 가격은 쌉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시간을 줄였을 때는 그 전에 매상을 유지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시간을 줄이게 되면 전체 매상은 확실하게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간 연장을 할 때는 어떤 분들은 아니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 시간 연장해서 뭐냐 그러는데 2시간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거기서는 인건비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 열었던 시간에서는 훨씬 매상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게 운영 시간은 내가 편한 시간에 여는 게 아니고 손님이 원하는 시간에 열고 닫아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지역 장사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는 손님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뭐 잘 사는 동네야 뭐 관계 없겠지만 우리가 장사하기 좋은 데는 잘 사는 동네보다는 그저 그 중산층에 사는 가게들의 그런 지역에서 가게들이 훨씬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손님들이 지역을 잘 살펴보고 아침에 일찍 여는 것이 나은지 또는 저녁 늦게까지 여는 건 나은지 활용해가지고 시간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팔 때 턴오버 레이쇼로 그러니까 이 회전이 빠른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작은 자본을 가지고 회전할 수 있게 되면 장사는 가격을 많이 받아서
작게 파는 것보다는 조금 이익이 작더라도 많이 파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매상도 느리고 장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 패스트 턴오버에서 예를 들면 옛날에 볼 때 우리가 그 새벽에 생선시장에 도매상에 가서 조금만 사와 가지고 길거리에서 팔아서 저녁 때 될 때는 그 다라에 하나가 다 팔리고 나가서 집에 갈 때는 원금만 빼놓으면 나머지 남은 돈은 또 쓰게 되고 원금을 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생선을 사다가 파는데 그분은 하루에 한 번 회전합니다. 그러면 한 달 생각하면 30일 동안 회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작은 자본을 가지고 한 달 회전시키는데 만약에 어떤 가게가 한 달에 2번 회전한다고 그러면 15일치의 자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선장사 아주머니는 하루치의 자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과연 경쟁력이 어떨까요? 그런 것이 회전력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경쟁력을 높이다 보니까 이 시간도 연장도 해봤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세븐일레븐이라든가 AMPM 같은 데는 24시간 합니다. 24시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아침에 일찍 열고 저녁에 늦게까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관리하기도 좋고 종업원들도 일하기 좋고 그 경쟁력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손님들이 생각할 때 저 가게는 언제든지 가서 열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다는 그것이 대단한 경쟁력입니다. 24시간을 하게 될 때는 손님이 없던 동안에 스탁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훨씬 더 분산해서 좋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게 주인들이 자기 가게에서만 있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가게들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불경기에 다 그렇고 그런 거니까 당신 가게면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러니까 그렇겠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불경기 장사가 안 되는 시기에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남들이 안 되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장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지금도 미친 생각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가게 주변에 가게가 바로 한 부록에서 4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작았는데 도저히 가게 제일 작으니까 경쟁력도 없고 그래서 생각을 거꾸로 한 것이 뭐냐 역발산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게에서 매상을 노려야 되는데 주위에 4가게에서 3,000불씩만 매상을 가져오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4가게니까 12,000불이 들면 우리는 거의 한 30%의 매상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좋지 않겠냐 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상을 늘게 되면 경쟁력이 생겨서 상대편이 눈치를 채게 되면 같이 싸우게 되면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4가게에서 각자의 3,000불의 매상이 줄어들었을 때 과연 4가게에서 그러한 그 줄어든 필링이 있겠느냐? 필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매상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다들 불경기라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가게가 경쟁력을 키워서 매상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써가지고 매상을 계속해서 늘려갔습니다. 그것이 계산만 갖고 되느냐? 거기에 그냥 가서 당신이 가서 매상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저만 가능한 게 아니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했을 때도 그때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영업을 해야 됩니다. 장사를 문을 열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장사에 대한 생각으로 몰두해 있습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도 거기서도 우리가 장사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쇼핑몰을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스토어 주인의 머리는 24시간 가동해서 장사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큰 도움을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게를 할 때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전부 다 메모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메모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이 허황한 꿈 같은 얘기했었습니다만은 5년이 지나니까 그것이 거의 다가 실현이 돼서 장사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든지 그러면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상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매상 관리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